안녕하세요. 약톡 해약사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을 박살 내버리고자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여드름을 케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간단, 압축 정리해서 중등도 여드름 그리고 정말 심한 여드름 이런 거를 나눠가지고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저도 그 왕년에는 어마어마한 여드름러였거든요. 온 얼굴에 지금도 붉은기가 남아있는데 여드름이 있고 막 노홍이 막 잡혀있고 막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져서요. 당시에는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먹는 약도 먹어보고 뭐 피부과도 다녀보고 박피도 해봤고요. 한약재, 뭐 병원 처방약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의 모든 노하우를 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콕! 당시에 제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요. 보면은 저도 지금 모공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제때 하지 못하면 모공이 엄청 커지게 되고 그 모공을 줄이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지금 제가 모공으로 숨 쉬는 게 한 80% 되고요. 입으로 숨 쉬는 게 지금 한 20% 됩니다. 양서류 수준이죠. 숨 쉬는 모공. 그러면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화농성이다, 뭐 스트레스성이다, 위장이 문제다, 호르몬 밸런스가 문제다, 수면 부족이 문제다.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피지 분비를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여드름이 생기는 건데요. 피지 분비가 안 되고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이 이제 해결책이에요. 원인을 굳이 따지면 피지 분비가 가장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간단하게 일단 안 나게 해야 되겠죠? 여드름이 안 나게 한 상태에서 흉터를 케어해 주는 게 해결의 이제 순서예요. 일단 먼저 안 나는 몸 상태를 만든다. 더 이상 계속 나는 상태에서는 흉터 케어해봐야 또 나는데 안 되니까 첫 번째로는 안 나는 상태를 만들고 두 번째로 흉터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거는 먹는 거, 처방약이죠. 처방약은 항생제 종류 많이 처방하시고요. 아니면 비타민 A 제제, 이소트레티오닌 종류 처방하시는데 이 두 가지 병원 처방이 꼭 필요하지만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거에는 효과가 정말 좋아요. 단기간 쓰기도 효과가 좋고 이소트레티오닌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는 거. 바르는 것도 그냥 병원에 처방해서 사는 게 있고요. 아니면 약국에서 그냥 사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것들도 세균을 죽이는 거, 각질을 용해해서 피지가 배출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과 시술인데요. 요거는 지금 당장 올라온 이런 피부를 여드름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생긴 흉터, 여드름 흉터, 여드름 자국 이런 거를 관리하는 데 중점이 더 맞춰져 있고, 아니면 지금 화농성 여드름이 막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효과적으로 이거를 짜지 못할 때, 양이 너무 많거나 뭐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이럴 때 피부과에서 직접 압출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청결한 상태에서 잘 압출하고 잘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피부과에서 관리를 해주기도 하죠. 요건 아주 심하신 분들. 이 여드름 흉터를 지우는 작업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살을 깎아야 돼요. 화학적 박피는 화학 약품을 얼굴에 도포를 해가지고 이 표면을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피부를 손상을 시키고 안쪽에서 새 피부가 올라올 수 있게 자극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픕니다.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하고 나면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흉터가 생기기 전에 미리 케어를 해줘야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피부과 시술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오피셜 가이드라인이었고요. 뭐 뻔한 거죠. 그러면 완전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제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제 경험인데요. 그냥 로아큐탄 드세요. 이 로아큐탄이 말이 많아요.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약이지만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성분명은 이소트레티오닌이고요. 로아큐탄, 뭐 레시범, 이소큐탄, 뭐 이렇게 제품명은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그 빨간색 약인데 먹으면 피지 분비를 아예 억제합니다. 제가 아까 원인 피지 분비 요거 한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 그랬죠. 이 피지 분비를 아예 억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더 이상 안 나게 한다. 이거는 이 먹는 약 하나로 해결입니다. 로아큐탄 먹으면 부작용이요. 온몸이 다 말라요. 피지라는 게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윤활유 같은 건데 우리가 얼굴에 로션 바른다 막 이러잖아요. 땡기거나 할 때 로션 바르는데 이건 인공 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피지의 작용이 피부를 되게 매끄럽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걸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마르죠. 입도 마릅니다. 손도 터요. 온몸이 다 건조해져요. 하지만 여드름이 나지 않는 건 확실하다. 이거 제가 먹다 보면요. 여기 다 찢어져요. 입술. 햄버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아파가지고. 피가 막 나요. 피가 나지만 여드름은 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보신 분들은 이 여드름에 대한 고통을 정말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거울 보고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느니 입술 찢어진 스트레스를 차라리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튼 데는요, 뭐 이렇게 보습제로 외용제 같은 걸로 보습해주면 되니까 로아큐탄을 병원에서 이제 처방받아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말 이거는 신세계입니다. 놀라운 어메이징. 이 로아큐탄이라는 이렇게 빨간색이거든요. 이런 거 요건데 요 빨간 성분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그래도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수염, 손 발바닥 피부 박리, 피부 감염, 근육통, 관절통, 복통, 두통, 안검염, 안구 자극, 비특이적 위장 관계 증상, 갑자기 뭐 배가 안 좋은 거죠. 간 담도 질환, 간 수치 상승, 비인두염, 빈혈, 적혈구 침강 속도의 증가, 혈소판 감소증, 비뇨 생식기 증상, 고중성 지방 혈증, 혈청 HDL 감소, 피로, 혈뇨, 단백뇨, 장기 투여 시 조기 골단 폐쇄, 성장판이 다친다는 뜻이에요. 각막염, 피부 호르몬제 피임제랑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 가능성, 테트라사이클린 병용 시 뇌 종양. 그리고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우울증을 유발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드름 엄청 많이 나는 사람은요, 일단 여드름 난 거 자체가 우울합니다. 우울증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미 있는 사람이었거나 사실 여드름 치료가 돼서 우울증을 회복했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고요. 제 경험상 여드름이 없을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공부에 집중도 잘 돼요. 그러니까 거울 보는 시간 줄어들면 확실히 수업 시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 고3 때 여드름 짜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복잡하니까 이거는 의사와 또는 약사와 반드시 상의를 해서 먹으면 효과는 어메이징하다. 신세계 프로젝트입니다.